안녕하세요. 대학 기초 소프트웨어 예체능 11분반 팀 와사비맛 땅콩의 9주차 팀장 32204921 허채윤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 주 팀장을 맡게 된 저 허채윤을 비롯해 김소윤, 김소정, 이재선 이렇게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인 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저는 팀 소개와 문제 정의 및 표현에 대한 구두 발표, 그리고 참가 신청서의 서명, 중간 보고서와 발표 자료, 참가 신청서의 유튜브 주소를 삽입하는 것과 교수님께 최종적으로 동영상을 제출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김소연 학우님은 3가지 추상화를 발표하는 것과 모든 동영상을 취합하여 동영상을 병합하는 일을 맡으셨고, 이재선 학우님은 스토리보드 및 화면 구성도로 가상 동작 시연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과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일을 맡으셨으며, 김소정 학우님은 알고리즘 순서도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팀의 문제 정의 및 표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어떻게 하면 흉악범죄 출소자의 인권을 지켜주면서도 그들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들이 제시되었고, 그 문제들의 해답을 얻기 위해 저희끼리 상의하여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흉악범죄 출소자들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시한 정보는 무엇인가? 저희는 흉악범죄 출소자들의 거주지와 행선지 등의 실시간 정보들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필요한 자료나 정보는 무엇인가? 당연하게도 흉악범죄 출소자의 거주지와 행선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인권 문제를 고려하여 범죄자들의 정보 제공은 국가에서 정한 기한 동안만 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은 무엇인가? 범죄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출소자의 직업과 가족관계는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즉, 흉악범죄를 저지른 죄인에 한해서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건들은 어떻게 만족될 수 있는가? 시민들이 흉악범죄 출소자의 위치를 파악한다면 출소자들과 접근성을 낮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노출 정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저희는 범죄 유형에 따라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다르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상습 사기는 외모, 나이, 직업을, 강도는 외모, 나이, 거주지, 행선지를, 성범죄는 외모, 나이, 학력, 직업, 거주지, 행선지를, 살인은 외모, 나이, 학력, 직업, 거주지, 행선지를, 살인미수는 외모, 나이, 직업, 거주지, 행선지를, 폭행은 외모, 나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출소자가 저지른 범죄의 위중을 분류한 뒤 죄질에 따라 노출시킬 개인정보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용자의 플랫폼에 출소자의 거주지 등 개인 신상 정보가 제공되고 출소자 행선지 등의 실시간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럼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출소자의 개인 정보가 사용자의 플랫폼에서 모두 파기되게 됩니다. 의사코드를 사용하여 설명하자면 우선 출소자의 죄질을 분류하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살인, 살인미수, 성범죄, 강도 등의 전과를 가진 출소자의 거주지를 공개하기, 죄질에 따라 흉악범죄 출소자에게 전자발찌와 같은 GPS를 부착하기, 출소자의 위치가 디바이스와 근접 500m 안쪽으로 접근되었을 때 경고 알림이 울리기, 출소자의 거주지와 현재 위치 정보를 해당 위치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국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행 후 GPS 장치 수거하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 와사비맛 땅콩의 조원,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인 32203426 이재선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팀의 스토리보드와 화면 구성도의 보완, 편집, 그리고 구두 발표를 맡았습니다. 그 외로는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먼저 저희 팀의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가정집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시민이 뉴스를 통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출소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지금부턴 편의상 마지막에 장면입니다 라는 말은 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시민은 범죄자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 시민은 자신이 직접 범죄자들로부터 시민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의 허가와 법안 통과 등의 사전 준비를 합니다. 네 번째 장면에선 국가의 협력을 구해 출소를 준비하고 있는 범죄자들의 죄질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분류해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에게 출소자의 외모, 나이, 학력, 직업, 가족관계, 거주지, 행선지 중 어느 정도의 신상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고 이를 코딩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으로 추가합니다. 다섯 번째 장면에선 흉악범죄 출소자에게 전자발찌 등의 GPS를 부착해 그들의 이동 정보를 감시합니다. 단, 인권 문제를 고려해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감시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장면에선 입소문과 광고 등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알게 된 시민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습니다. 일곱 번째 장면에선 GPS 정보를 통해 만약 범죄자가 사용자의 스마트폰 주위에 접근하고 있다면 어플리케이션이 이를 감지해 경고음을 울립니다. 이를 통해 시민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장면에선 특정 출소자에 대해 국가에서 정해둔 추적기간이 끝난다면 더 이상 해당 출소자의 추적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인권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제공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화면 구성도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사용자에게 회원가입을 요청합니다. 만약 기존에 사용하던 회원 정보가 있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 기기의 GPS 사용을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사용자에게 묻습니다. GPS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플리케이션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비활성화 상태가 됩니다. GPS 사용에 동의를 하면 다음으로 이렇게 경고 음성 유료 서비스에 대한 결제 여부를 사용자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기서 유료 서비스를 구매하면 유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경고 음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노출되던 광고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창에서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유료 결제 버튼을 사용해 해당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이 되어 있고 GPS를 허용한 상태라면 어플리케이션 창을 켜놓고 있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GPS를 통해 출소자의 위치를 감시하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의 근처에 중범죄자가 나타나면 경고음을 통해 사용자가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이상으로 팀의 스토리보드와 화면 구성도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사비맛 땅콩 팀에서 세 가지 추상도 발표를 맡게 된 3200708 김소윤입니다. 우선 데이터 앱스트랙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oT가 있는데요. 우선 범죄자에게 붙일 GPS 추적기가 있습니다. GPS 추적기를 붙이는 범죄자들의 재질은 타 범죄자들과 달리 굉장히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붙입니다. 그리고 지도가 필요하고 국가기관에서 나타내주는 신상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 출소자의 죄질을 분류하여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범죄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는 시민들에게 경고음을 내줄 경고 알림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들의 직업을 공개할 수가 있는데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의 직업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GPS 수신기가 필요합니다. 릴레이션십 어트랙션은 우선 감시한다는 것에서 어플 사용자와 중범죄자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어플 사용자는 범죄자를 기피하고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음성을 제공받고 어플을 사용합니다. 중범죄자는 국가에서 중범죄자를 교화시키고 일정 기간 동안 감시를 당하고 감시받는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이때 GPS 감지기와 개인정보로 이 감시한다는 릴레이션십이 이어집니다. 펑션 어트랙션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로그인을 하면 우선 내 위치를 입력합니다. 출소자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비교하기 위해 내 위치를 입력하고 하지만 내 위치는 모두에게 공개되지 않고 나와 어플리케이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S 감지기가 중범죄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감지하고 어플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또 출소자의 죄질을 분류하는데 어플 사용자가 자신의 근처에 사는 범죄자들의 죄질이 어떻게 다른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또 거주지는 중범죄자가 사는 동네 시민에게 범죄자가 사는 거주지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중범죄자가 어플 사용자와 500m 안쪽으로 접근했을 경우 GPS가 감지하고 감지한 이력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알림음을 울리는 경고 알림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3가지 추상화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고리즘 순서도를 맡은 문예창 작가 김도정입니다. 지금부터 알고리즘 순서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알고리즘 순서도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의 알고리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켜면 회원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기존에 있던 회원 목록과 비교를 하여 일치한다고 했을 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과정은 GPS를 켜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GPS 켜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GPS 켜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GPS를 켜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면 화면에 3가지 버튼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근처 범죄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여기서는 이용자가 본인이 사는 곳에 근처에 어떤 범죄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동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GPS를 켰기 때문에 본인 위치가 드러나게 돼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어떤 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혹은 근처에 살지 않더라도 멀리 사는 범죄자지만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왔다든지 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튼은 범죄질에 따른 범죄자 분류 버튼인데요. 저희는 그 범죄자마다 노출되는 정도를 그 범죄질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범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살인을 했다던가 강도를 상습적으로 했다던가 성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어플에서 그 사람의 위치를 노출하는, 즉 그 사람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기한과 그 범위를 많이 잡고 있고요. 만약에 같은 범죄더라도 뭐 빈도수가 매우 적다던가 아니면 범죄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던가 하면 그 노출되는 정도를 작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질에 따른 범죄자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은 저희 프로그램의 유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유료 서비스는 뒤이어서 설명하게 될 알고리즘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유료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제를 하시겠냐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동의를 한다면 주문 내역으로 넘어갈 것이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시 그 버튼 3개가 있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문 내역에서 결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다시 결제 관리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제를 하게 된다면 결제 내역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근처 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알고리즘 형태인데요. 버튼을 누르고 근처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근처 범죄자를 조회하시겠습니까? 라는 판별문이 뜹니다. 여기서 NO를 누르면 다시 근처 범죄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칸으로 돌아가게 되고, YES를 누르면 근처 범죄자의 GPS를 조회해서 근처에 있는 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범죄질에 따른 범죄자 분류입니다. 범죄질에 따른 범죄자 분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중범죄자를 조회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YES를 누르면 중범죄자 정보를 조회한 중범죄자 정보를 불러오겠다는 명령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용자가 확인을 하면 그 다음에 다른 범죄자를 더 조회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반면 중범죄자를 조회하겠습니까? 아까 그 판별문이 떴을 때 NO를 누르면 경범죄자를 조회하시겠습니까? 라는 판별문이 다시 뜹니다. 이때 YES를 누르면 경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고, 경범죄자의 정보를 부르는 명령문을 보냅니다. 정보를 둘 다 확인하고 나면 다른 범죄자를 더 조회하시겠습니까? 라는 판별문이 뜨고, 여기서 YES를 누르면 또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중범죄자를 조회하겠습니까? 라는 판별문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NO를 누르면 실행이 종료가 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유료 서비스 제품 관리입니다. 유료 서비스 제품 관리를 버튼을 누르면 유료 서비스를 구매하시겠냐는 판별문이 뜹니다. 이때 서비스 구매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선에서 의논한 걸로는 저희가 그 범죄자 근처에 오면 알림음을 울리는 것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알림음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명료하고 휴대폰을 저희 어플을 켜고 있지 않아도 자동으로 울리게끔 하는 방식의 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그 서비스 이용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잔여 기간이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 그러니까 알림음의 종류가 얼마를 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 명령문을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리즘은 끝이 납니다.